오늘의 서먼 데일리 브리프 시작합니다. 서먼 멤버십 회원분들, 여러분은 일할 때 행복하세요? 젠틀몬스터 김한국 대표가 한 유튜브 강연에서 던진 질문인데 정말 훅 들어오지 않나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고는 거의 일하는데 만약에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다면 와, 정말 먹먹하죠. 그런데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좋으니까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 네라고 마음속으로 답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그 성공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흔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것이라고들 말하지만 하고 싶은 걸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면 글쎄요, 그걸 성공이라고 부르기는 좀 어렵겠죠? 강연에서도 지적하듯이 우리는 성공을 이야기할 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일정 수준의 금전적인 보상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돈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거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왜 나에게 돈을 줄까요? 수많은 물건과 서비스가 쏟아지는 이 세상에서 그들이 내 것을 선택하게 하려면 바로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만드는 사람이 안 다루는데 물건이 어찌 다르겠습니까? 이 말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 모든 차별점은 그것을 만든 사람,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달라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달라지려고 하면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익숙하고 안전한, 그러니까 평범한 방식으로 자꾸만 돌아가려고 하죠.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평범함 속에 계속 머물게 만드는 걸까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그 감옥의 정체는 바로 에고, 즉 우리의 자아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지식과 에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죠. 지식이 적을수록 에고는 커진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나의 경험과 판단에 대한 그 단단한 확신이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벽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에고라는 감옥이 우리를 다르지 않게 만드는 주범인 셈이죠. 자, 그럼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탈출하려면 열쇠가 필요하겠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게요. 이 창의성이란 문을 여는 열쇠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는 세상 밖을 향해서 사회의 분위기를 예민하게 읽어내는 열쇠고요. 다른 하나는 정반대로 내면으로 파고들어서 의도적으로 멍하게 있는 열쇠입니다. 와, 완전히 정반대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이 두 열쇠는 놀랍게도 같은 문을 엽니다. 첫 번째 열쇠, 밖으로 향하는 열쇠부터 한번 보죠. 책 크리에이티브 점프에 따르면 좋은 창의성이란 결국 사회와의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느끼고 어떤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는지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시대의 상식을 알아야 그 상식을 뒤집는 멋진 배신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럼 두 번째 열쇠는 어떨까요? 이건 정반대 방향, 즉 안으로 향합니다. 책 유쾌한 크리에이티브에 따르면요, 우리 뇌는 오히려 막 애써서 집중할 때가 아니라 쉴 때, 그러니까 문제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을 때 흩어져 있던 기억과 경험들을 새롭게 연결하면서 해법을 찾아낸다고 해요. 우리 왜 샤워하거나 산책할 때, 운전할 때 갑자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탁 하고 떠오르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바로 이 느슨한 주의 상태의 힘입니다. 진실로 위대한 생각들은 걷는 동안 잉태됐다. 철학자 니체의 이 말은 두 번째 열쇠의 힘을 정말 아름답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문제에서 한 걸음 벗어나서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꽉 막혔던 생각이 뻥 끌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반전의 비밀이 풀립니다. 밖으로 세상의 분위기에 집중하는 것과 안으로 내면을 방랑하게 두는 것. 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두 가지 방법은 결국 나라는 좁은 시약,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에고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더 큰 그림을 보게 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겁니다. 밖을 보든 안으로 침잠하든 핵심은 바로 나라는 감옥에서 잠시 벗어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제 감옥에서 나갈 열쇠 2개를 찾았어요. 그럼 이 열쇠들을 사용하게 만드는 진짜 힘, 이 모든 과정을 계속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동력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젠틀몬스터 김한국 대표는 그 답을 딱 한 단어, 설렘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내가 정말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하게 만드는 그 즐거움이야말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엔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설렘은요, 아주 강력한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일단 내가 설레는 일을 찾잖아요? 그럼 재밌으니까 계속 몰입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고 돈도 따라오고요. 자신감이 붙으니까 더 투자를 하게 되고 이게 결국 더 큰 성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설렘이 만드는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요. 다른 사람이 1시간 머리 싸매고 생각하는 문제를 나는 10시간 생각하는 게 오히려 즐거워지는 마법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다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김한국 대표는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구라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타고난 운명을 바꾸기 위해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는가? 자신의 설렘을 찾고 그것을 위해 모든 것을 걸 만큼 절박하게 몰입해 본 적이 있느냐는 정말 강력한 질문이죠.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의성, 다름, 성공, 그리고 설렘. 이 키워드들이 우리 삶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창의성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신비롭고 특별한 무언가처럼 설명하지만 어쩌면 각자의 삶에서 창의성이란 자신이 좋아하고 설레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수많은 장애물과 장벽들을 돌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때로는 사회 분위기와 맥락을 언어화해보는 연습을 또 때로는 산책을 하면서 그 문제와 일부러 거리를 두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셈이 막막한 순간일수록 우리에겐 창의성이 필요한 셈인데요. 저희 서먼 데일리 브리프가 사회 분위기를 읽는데 그리고 삶을 환기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